지금 에코폴의 위치가 작년 하이드로 리튬처럼 10월 달에 위치가 되게 되면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비대면 수혜가 끝이 나게 되면서 주가가 꺾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도 조정을 보이는데요. 여전히 2차전지 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2차전지가 조정은 좀 겪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의 지금 조정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일단 제가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드렸었는데 물론 에코프로가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좀 불안한 요인도 있는데 네. 둘 다 말씀드릴 겁니다. 예. 둘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정말 죄송하지만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결론부터 먼저 내놓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좋은 점부터 좀 보죠. 네. 좋은 점은 뭐 성장 산업이 넘전 성장 산업이고 그 선두에 서 있다. 네네. 그죠? 에코프로 그룹이. 그렇죠. 이게 항상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현상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고 한정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수라 백작처럼 좋은 것도 보고 이제 안 좋은 네. 것도 보고 말씀일 건데 일단 좋은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렇게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실적인 거죠. 실적. 그래서 일단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비엠의 어떤 후광 효과를 보게 되면서 에코프로가 더 이제 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리뷰를 좀 해보자면 양극재를 생산하죠. 그리고 20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99.7%가 양극재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주력 제품이 하이니켈,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가 주력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요 매출처는 삼성 SDI, SK온 이렇게 전반 좋은 업체들 좀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끼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배터리 공급도 많아지게 되면서 실적도 정말 눈에 띄게 정말 이건 실적도 뭐 주가처럼 폭등세를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청 실적이 늘어나죠. 예. 2020년도에 이제 에코프로 비엠 실적이 연간 매출이 8,547억이었는데 네. 2021년도에 73% 성장을 하게 되면서 네. 1조 4,856억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0% 성장했거든요. 2022년도 같은 경우 연간 매출이 5조 6,403억. 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마다 그냥 성장폭이 진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정말 종목을 상승시키기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실적에서 발생이 좋은 재료인 네. 거죠, 그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좋은 재료.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네. 영업이익이 3,825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또 작년 대비 2021년 대비 230% 성장. 이 에코프로 BM 정도의 어떤 시총에 있는 종목이 200% 성장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곱성장을 실적이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1분기 매출이 이제 2조 105억. 전년 대비 또 200% 성장. 예산이 200% 성장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00%는 껌이야. 예. 네, 영업이익은 또 1,073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이거 잠정 실적입니다. 네. 161%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도 그렇고 올해 1분기 잠정 실적도 200% 성장을 하다 보니까 참 주가 폭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보게 되면은 연간 매출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조 6천억 정도, 5조 6,403억, 영업이익이 이제 6,189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에코프로도 실적이 너무 좋아요. 2021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에 5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1년 만에 이거는 500% 성장이 될까요? 네. 정말 네. 눈부시게 놀라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실적이 안 가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에코프로의 전체 매출의 70%가 또 에코프로 BM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또 1분기 매출이 2조 589억.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200% 성장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796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233% 성장. 그리고 이제 환경 부문 이제 인적 분할 한 회사인 에코프로 HN 상장했죠, 거기도. 네네. 예. 했는데 이것도 올해 1분기 매출이 또 594억이지만 전년 대비 성장폭을 보게 되면은 179.5%. 영업이익은 제가 빠뜨렸네요. 이게 전년 대비 성장폭만 했네요. 제가 프린터 준비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2,700% 성장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놀랍네. 정말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근데 왜 주식을 미리 1년 전에 혹은 안 사서 왜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실적이 그럼 실적이 나빠질 걸로 본 사람이 1도 없는데 그죠?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너무 좋게 나오는 거고죠. 그걸 확인하니까 막 수급이 한꺼번에 이제 몰리는 거죠, 그죠? 네. 아마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2021년도 이제 상반기 때 네. 그때 당시도 에코프로비움 주가가 소위 말하는 날라갔지 않습니까? 예. 날라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2025년, 2027년까지 연끌 다 했다. 연끌 다 해가지고 맞아요. 주가에 반시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좀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거의 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갈까? 그러게. 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이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그리고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양극재 생산 능력 같은 경우도 2020년도 말 같은 경우는 6만 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7만 2천 톤이었는데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8만 톤. 와. 네. 거의 3배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항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항 팩토리, 캠 이렇게도 불러주길 더 원하더라고요. 팩토리가 공장이지 뭐. 예. 조금 있어 보인다 네, 그럴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도 이제 캠5 같은 경우도 3만 톤 그리고 캠7 같은 경우는 또 5만 4천 톤이 또 본격적으로 풀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요것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이제 18만 톤에서 또 24만 톤까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면은 18만 톤에서 또 24만 톤까지 또 늘어나게 되면 올해도 당연히 모르겠어요. 200% 성장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올해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양극재 생산 능력이 또 폭발적으로 또 확대가 되게 되면서 캐파가 또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좋게 보이는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그리고 것 이제 같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만 이제 헝가리에 공장 짓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양극재 유럽 네네. 진출, 해외 진출한다는 것도 계속 이제 네. 캐파를 늘리는 요인들인 거죠. 네.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죠? 계속해서 캐파를 늘린다. 문제 네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네. 중요한 게 또 이제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이제 수직 계열화돼 있다. 그죠? 네네. 2차 전지와 관련을 양극재뿐만 아니라 여러 네네. 가지를 한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정말 좋은 부분을 이제 박사님께서 정말 짚어주셨는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벌면은 중국이 웃고 있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 그 양극재 또 이제 원료가 되는 게 또 전구체 리튬인데 전구체는 조금 전에 짚어드렸듯이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를 섞어놓은 게 전구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거 섞어놓은 게 전구체거든요.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여기 전구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히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자원 무게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전구체까지 자원에 무게화 시켜버리게 된다라면 한국 업체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직 계열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매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화칼륨과 리튬을 섞어놓은 게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든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니켈 전구체 NCA, NCM 요 같은 경우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요 회사가 이제 48,000톤 정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에코프로비엠 아니라 에코프로가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IPO를 준비를 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수직기 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직기 하라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해 하반기에 IPO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균등 배분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이 물량을 많이 잡게 된다면은 아마 여기서도 그 IPO 대박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차차 하더라도 어쨌든 에코프로는 이제 계열사들을 상장시키게 되면서 거기서도 발생되는 IPO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IRA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대상으로 해가지고 북미 재활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는 폐배터리 재활용까지도 미국에서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 자회사 에코프로 CNG 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에코프로가 안 좋습니다. 주가 못 간다고 했다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리해보자면은 그래서 어쨌든 실적 200%가 넘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캐파도 앞으로 계속 증설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연출되고 있고 거기다가 말씀하셨듯이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제 순수 양극재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전구체 같은 경우도 직접 조달이 가능한 수직 계열까지 만들어진 네. 상황이다 보니까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안 보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네. 좋은 얘기들이 사실은 뭐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니까 그런데 네네. 그죠. 네. 그 에코프로 그룹주를 둘러싼 좋은 환경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기서 끝내지. 뭐 부정적인 얘기하면 우리 욕 먹잖아. 네. 끝낼까요? 아 그래도 저는 안티 100만을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과한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죠. 네네네. 뭐 주가가 이제 명암이 있고 그걸 이제 저울질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건데 그죠. 네네. 좋죠. 근데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하면 무조건 몰아붙이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호재와 악재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 요인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네. 참 이게 악재가 되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증권사 매도 리포트. 항상 그 얘기 좀 우스갯소리로 저도 방송에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증권사 리포트랑 반대를 하면은 절반 이상 성공한다. 네. 일반적인 경우. 네네. 아니, 증권사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도 우스갯소리 네. 한 번씩 드리는데 일단은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어쨌든 매도라기보다는 살짝 한 발짝 뺀다 그래야 될까요? 일단 매수해서 뭐 중립으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매수해서 보유로 바꾼다라든지 조금 한 발짝 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 그 선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네네 투자 의견. 에코프로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했는데 음.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제 현재 주가가 2040년까지 또 연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때 당시에 뭐 2025년, 2021년도까지 있는 가치를 전부 반영했다라고 얘기가 그때 나왔던 것처럼 지금 또 이제 2030년, 그러니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실적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좋은 점 많이 짚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버슈팅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오버슈팅. 요게 그냥 뭐 그렇죠 많이 올랐다. 네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져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주가 급등 현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간다고 외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저처럼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한 발짝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점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동전이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은 또 짚어봐야 될 점, 체크해야 될 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고평가다, 그죠? 네네. 네, 성장성은 맞지만 주가를 땡겼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증권사 리포트들이 그렇게 나쁜 의견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은 그거거든요. 본질적 가치 대비 주가 오버슈팅. 근데 하나같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이투자증권도 그렇고 하나증권도 그렇고.
뭐 이제 BNK 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지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다 고평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에 대한 고평가가 아니라 주가에 대한 주가가, 고평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봐지고 이 의견을 참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본인의 몫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또 뭐 네. 좀 생각해야 될 악재는 또 뭐가 있어요? 4월 17일 날 이제 금융감독원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에코프로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13일 날 이제 박재하 에코프로 경영관리본부장 이제 사내이사 분이신데 이분이 에코프로 주식을 또 1924주 물론 0.01%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요걸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0.01%지만 왜 안 크겠어요, 그죠? 1,900, 예. 2,000주 가까운데. 네. 그래서 이게 총 11억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허태경 에코프로 AP 대표 에코프로비엠 11,222주 매도 처분 단가가 28만 5,995원. 이거 평균 단가를 내니까 이렇게 원자리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명선 에코프로 HN 사회이사 또 에코프로비엠 500주를 또 29만 8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매도 단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은 처분 단가가 28만 원, 29만 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주가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코프로 BM의 최고가가 31만 5,500원입니다. 주가가 더 간다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고점이 되게 된다라면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이제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네네. 이건 생각할 게 많아요. 지난번에 네. BTS도 BTS 그 멤버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좀 팔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두 가지 시각입니다. 네네. 니들이 뭐를 그쪽에서 다 때려? 그 사실 단기적으로 고점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 네네. 또 주가 더 나중에 가죠. 엄청 올라갈 수도 네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게 이제 경영진들이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네네. 팔았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네. 대부분은 이제 많이 오르니까 판 거예요. 이분들도. 그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에코프로그램이 네. 과거에 이런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주주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제가 디스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고점의 빌림이 그러니까 고점 신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제가 하나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메디포스트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주식 그 임원들의 주식 매도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주가 고점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좋은 점이 있으면은 또 약간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로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방송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결론을 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좋은 점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걸리는 부분도 말씀드리는데 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종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판단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전략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이 주식은 조정받아도 뭐 엄청 갈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사지 네, 말고 맞습니다. 정말 네. 뭐 에코프로는 얼마에 60만 원 정도 하죠. 한 뭐 60만 원도 싸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한 주 사고 그죠? 네네. 네. 또 뭐 올랐을 때 네. 한 주 사고 떨어질 때 한 주 이렇게 가거나 그죠? 뭐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리면 또 네네. 샀다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네네. 전략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고 네. 싶은 기업이 뭐냐면은 하이드로리튬 요 종목을 그래서 좀 제가 예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요게 종목을 보시면은 이게 날짜를 제가 보게 되면 언제냐면은 이게 작년 8월 31일 날 요 종목이 2,000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2,000원에서 출발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요 종목에 자 보세요. 이게 8월 달 보게 되면 8월 말경부터 주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0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19,000원까지 갔거든요. 여기도 네. 보시면 2,000원에서 19,000원 거의 10배 갔어요. 네. 9배, 10배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의견이 5,000원이 아닌데 지금 하이드로리튬 29,000원인데 29,000원. 아 요게 네. 뭐, 작년 10월 달 주가입니다. 예. 작년 10월 달 주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지점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땡기게 되면은 10월에 네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에코프로 위치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엄청 올랐고 사실은 조정 네, 크게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주가 여기 이 상황인데 이 주가 상황을 보고 누군가는 아니다 더 간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리튬 돼가지고 자기 폭발적으로 요 정도만 간 건 아니잖아요. 여기 그때 당시에 그 종목 이름이 코리아 SE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 기사 검색해 보게 되면 코리아 SE 기사 검색해 보게 되면 호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치를 보게 되면 꺾이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포함이고요. 네. 근데 아니다 더 간다. 리튬 미래 어떤 2차전지 성장세 보게 되면 더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주가가 그리고 더 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더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근데 그것도 결과론이에요. 네네. 그지? 하이드로리튬을 예를 본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카카오 같은 거 봐, 그죠? 꺾였죠. 네, 왕창 네. 아직 꺾여 내려온 상황이라 이게 네네.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 결론을 네. 결론의 판단을 이제 본인한테 맡긴 것들이 지금 에코폴의 위치가 작년 하이드로 리튬처럼 10월달에 위치가 되게 되면서 조정을 보였다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비대면 수혜가 끝이 나게 되면서 주가가 꺾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될지 대한 부분들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맹신하고 계속 가시는 것보다는 네. 한쪽 방향을 가시더라도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 말고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 경우에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목 에코프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아까 방신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이 어쨌든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좀 우리가 조금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조정을 하락 전환으로 볼 것인가 조정으로 볼 것인가 요 나눠서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매도의 그러니까 하락의 성격, 매도의 성격을 저는 봐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 매도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정으로 보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락이라고 보게 된다면 대세적으로 매수에도 매도로 전환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최근에 하락하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많이 올랐던 섹터를 중심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의한 매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조정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에 또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또 차전지 2차 전지를 요즘은 또 차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차전지가 시장을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주도 섹터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에코프로움이 꺾였던 것처럼 주도 섹터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카카오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과거의 어떤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네. 오늘 제가 에코프로를 준비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을 마지막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2022년 9월 달에 700%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023년 4월 달까지 2,50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왜 결론을 내지 못하냐라고 욕을 하시더라도 저는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에코프로가 제2의 하이드로리튬이 될지 제2의 카카오 될지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예. 좀 드려보고 싶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고민해야 될 거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